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컴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요 바로 샤오미의 홍미노트 7입니다. 이미 국내에도 정식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 곳에서도 리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서 이 홍미노트 7을 리뷰하는 건 국내 정식 출시와 더불어 최근 중국 시장에서 홍미 K20과 K20 프로가 출시되면서 기존에 먼저 출시되었던 샤오미의 다른 모델들이 하나둘씩 가격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구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건 해외에서의 가격 할인입니다. 국내에선 한두 모델만 나오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되고요. 일단 홍미노트 7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을 줄까 합니다. 역시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크다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사용 용도로는 손색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중고 학생이나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스냅드래곤 660 CPU라 약간의 데이터 처리 딜레이나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또한 후면 카메라가 4800만 화소인데 화질 처리도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역시 가격대가 이 모든 것을 커버해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사용 계층 부분에서는 적합한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리뷰를 보도록 하죠. 이미 여러 곳에서 홍미노트 7 언박싱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 미패드4와 포코폰을 그냥 블로그에 테스트식으로 올려서 사실상 스마트폰 영상 리뷰는 이 홍미노트 7이 첫 주자라 처음부터 하나씩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박스 전체가 밀봉 처리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모델명만 새겨져 있고 측면에는 글로벌 버전이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알려드리면 샤오미 스마트폰은 중국 내수인 차이나 버전과 글로벌 시장이 내놓는 글로벌 버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동일한 모델의 하드웨어 사용도 동일하고 안에 들어있는 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프트웨어로만 차이나 버전과 글로벌 버전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차이나 버전을 구입하더라도 나중에 글로벌 버전으로 바꿀 수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언어 지원입니다. 차이나 버전은 기본 설정에 중국어와 영어만 있는 반면에 글로벌 버전은 한국어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 지원을 기본 설정에 담고 있고요. 물론 차이나 버전을 글로벌 버전으로 바꿀 때는 잠금 해제 작업을 해야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부분 때문에 샤오미가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박스 뒷면에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크기, 스냅드래곤 660 CPU, 4000mAh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아래에는 해당 모델의 색상과 메모리 용량, 스토리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닐을 벗겨서 박스를 열어보면 메뉴에는 기본 케이스랑 설명서, 유심핀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홍미노트 7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전원 어댑터랑 USB Type-C 케이블이 있겠습니다. 그럼 홍미노트 7 외형을 살펴보면요. 일단 색상은 요 스페이스 블랙과 네튼 블루, 네블라 레드 세 가지로 나왔고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코팅처럼 유광 처리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포코폰보다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길다란 것을 알 수 있는데 스펙상으로 비교해보면 폭도 아주 조금 더 넓고요. 무게와 두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6.3인치고요. 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로 물방울 노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로 소닉 IMS586 센서에 4800만 화소가 들어가 있고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로 듀얼 카메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카메라가 후면보다 약 1.8mm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싫다면 범퍼 케이스를 사용해 커버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후면 가운데는 지문인식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 테두리 부분을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과 저음 버튼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면 쪽은 3.5mm 이어폰 포트와 마이크, 적외선 수신기가 있고 아래쪽에는 USB Type-C 충전 포트와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는 유심 카드 슬롯이 있는데 빼내면 듀얼 유심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하나는 마이크로 SD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홍미노트 7을 직접 사용해 보면요. 일단 기본 설정 같은 부분들은 생략하고 펌웨어와 기본 설치된 앱들의 업데이트까지 모두 최신 버전으로 마친 상태에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스냅드래곤 660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패드 4 태블릿 PC와 동일한 CPU로 보통 이 660이 들어갔으며 안투투 벤치마크 기준으로 13만점 후반대에서 14만점 초반대 성능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슬라이드 화면 전환 같은 것도 660에서는 매끄러운 편이고요. 후면 지문 인식도 빠른 편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기준에서 화면 옵션은 최대 HD 화질과 FPS 높음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약간 렉이 생기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런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건 기본 2D 게임부터 사양이 높지 않은 3D 게임들을 충분히 커버를 해준다 보면 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포코폰과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PC 모니터로 볼 때는 확실히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풀 HD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포코폰을 똑같이 풀 HD 60프레임으로 촬영해 비교해보면 카메라가 유동적일수록 뭉개지는 게 좀 더 심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소만 높다고 해서 화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시작에서도 말했듯이 기본적인 사용 용도로는 충분히 무난한 스펙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도 정식 출시된 샤오미의 홍미노트 7 스마트폰을 만나봤는데요. 시작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해외 시장에서는 가격 할인이 들어가면서 이 홍미노트 7뿐만 아니라 해가 바뀔 때마다 내놓는 초반 플래그십 라인업인 미 시리즈의 미9까지 가격 할인이 들어가서 지금이 구입하기에는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한 모델인 만큼 고사양의 모델과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스냅드래곤 660이 들어간 스마트폰으로서는 기본 사용 용도로는 충분히 무난하고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 업데이트로 무거워지는 앱들까지 고려하면 최소 스냅드래곤 660이 사용되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까지 고려하면 말이죠. 물론 저렴한 가격에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동일한 후면 카메라를 넣고도 화질이 떨어지는 건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지만 역시 이 모든 것을 현재로서는 가격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자녀나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께 선물로 하기에는 딱 안성맞춤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